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일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에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물의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퍽퍽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이어트가 괴로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샤브샤브 다이어트입니다.
샤브샤브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단이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건강하고 맛있는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깊은 맛의 기초를 다져줄 채소들을 냄비에 담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 달큰한 배추와 양파를 넣고 푹 끓여 채소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맛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첫째, 일본식 쯔유를 넣어 감칠맛의 기본을 잡아줍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해도 좋지만 쯔유는 특유의 달콤 짭짤한 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구수한 맛을 더하고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미소된장을 한 스푼 풀어줍니다. 셋째, 베트남 푸꾸옥에서 온 후추 소금처럼 특색 있는 소금으로 간의 중심을 맞춥니다. 알갱이가 굵은 천연 소금은 정제염과 다른 깊은 짠맛을 선사합니다. 넷째, 향신료로 맛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알싸함을, 고춧가루는 은은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맛술을 살짝 넣어 남은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다섯째, 깊이를 더하는 비장의 무기, 국간장과 천연 조미료입니다. 국간장 아주 약간은 국물 맛의 깊이를 더해주고 홍합이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말려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는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러운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풍미를 더하는 피시 소스를 살짝 추가하면 평범한 샤브샤브 국물이 아닌 여러 겹의 맛이 쌓인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에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듬뿍 넣고 지방이 거의 없는 무항생제 대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데쳐 먹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함께 먹으니 소화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3부, 맛의 활용점정, 스키야키풍 특제 소스 건강한 샤브샤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제 소스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일본 스키야키 스타일의 소스는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본식 소스 1. 5스푼에 물 1스푼을 넣어 염도를 조절합니다. 맛술을 눈대중으로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알싸한 맛을 사랑한다면 생와사비를 취향껏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분리해서 소스에 넣어줍니다. 흰자는 남겨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를 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만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건강을 향한 여정 그녀의 하루는 이 샤브샤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순환합니다. 점심에 끓여 먹고 남은 육수는 저녁 식사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점심 소스를 만들고 남은 계란 흰자 2개에 전란 1개를 더하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남은 육수에 넣고 끓여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두부 계란탕은 마치라면 국물처럼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냅니다. 다른 조미료 없이 점심에 우려낸 채소와 고기, 그리고 양념의 맛이 응축되어 만들어낸 자연의 맛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든든한 고단백 식사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는 것,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가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최고의 건강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에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물에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퍽퍽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이어트가 괴로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샤브샤브 다이어트입니다. 샤브샤브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단이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건강하고 맛있는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깊은 맛의 기초를 다져줄 채소들을 냄비에 담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 달큰한 배추와 양파를 넣고 푹 끓여 채소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맛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첫째, 일본식 쯔유를 넣어 감칠맛의 기본을 잡아줍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해도 좋지만 쯔유는 특유의 달콤 짭짤한 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구수한 맛을 더하고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미소된장을 한 스푼 풀어줍니다. 셋째, 베트남 푸꾸옥에서 온 후추 소금처럼 특색 있는 소금으로 간의 중심을 맞춥니다. 알갱이가 굵은 천연 소금은 정제염과 다른 깊은 짠맛을 선사합니다. 넷째, 향신료로 맛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알싸함을, 고춧가루는 은은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맛술을 살짝 넣어 남은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다섯째, 깊이를 더하는 비장의 무기, 국간장과 천연 조미료입니다. 국간장 아주 약간은 국물 맛의 깊이를 더해주고 홍합이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말려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는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러운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풍미를 더하는 피시 소스를 살짝 추가하면 평범한 샤브샤브 국물이 아닌 여러 겹의 맛이 쌓인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에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듬뿍 넣고 지방이 거의 없는 무항생제 대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데쳐 먹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함께 먹으니 소화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3부, 맛의 활용점정, 스키야키풍 특제 소스 건강한 샤브샤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제 소스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일본 스키야키 스타일의 소스는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본식 소스 1. 5스푼에 물 1스푼을 넣어 염도를 조절합니다. 맛술을 눈대중으로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알싸한 맛을 사랑한다면 생와사비를 취향껏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분리해서 소스에 넣어줍니다. 흰자는 남겨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를 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만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건강을 향한 여정 그녀의 하루는 이 샤브샤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순환합니다. 점심에 끓여 먹고 남은 육수는 저녁 식사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점심 소스를 만들고 남은 계란 흰자 2개에 전란 1개를 더하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남은 육수에 넣고 끓여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두부 계란탕은 마치라면 국물처럼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냅니다. 다른 조미료 없이 점심에 우려낸 채소와 고기, 그리고 양념의 맛이 응축되어 만들어낸 자연의 맛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든든한 고단백 식사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는 것,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가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최고의 건강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에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물의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퍽퍽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이어트가 괴로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샤브샤브 다이어트입니다. 샤브샤브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단이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건강하고 맛있는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깊은 맛의 기초를 다져줄 채소들을 냄비에 담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 달큰한 배추와 양파를 넣고 푹 끓여 채소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맛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첫째, 일본식 쯔유를 넣어 감칠맛의 기본을 잡아줍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해도 좋지만 쯔유는 특유의 달콤 짭짤한 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구수한 맛을 더하고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미소된장을 한 스푼 풀어줍니다. 셋째, 베트남 푸꾸옥에서 온 후추 소금처럼 특색 있는 소금으로 간의 중심을 맞춥니다. 알갱이가 굵은 천연 소금은 정제염과 다른 깊은 짠맛을 선사합니다. 넷째, 향신료로 맛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알싸함을, 고춧가루는 은은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맛술을 살짝 넣어 남은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다섯째, 깊이를 더하는 비장의 무기, 국간장과 천연 조미료입니다. 국간장 아주 약간은 국물 맛의 깊이를 더해주고 홍합이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말려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는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러운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풍미를 더하는 피시 소스를 살짝 추가하면 평범한 샤브샤브 국물이 아닌 여러 겹의 맛이 쌓인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에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듬뿍 넣고 지방이 거의 없는 무항생제 대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데쳐 먹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함께 먹으니 소화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3부, 맛의 활용점정,
스키야키풍 특제 소스 건강한 샤브샤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제 소스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일본 스키야키 스타일의 소스는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본식 소스 1. 5스푼에 물 1스푼을 넣어 염도를 조절합니다. 맛술을 눈대중으로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알싸한 맛을 사랑한다면 생와사비를 취향껏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분리해서 소스에 넣어줍니다. 흰자는 남겨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를 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만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건강을 향한 여정 그녀의 하루는 이 샤브샤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순환합니다. 점심에 끓여 먹고 남은 육수는 저녁 식사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점심 소스를 만들고 남은 계란 흰자 2개에 전란 1개를 더하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남은 육수에 넣고 끓여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두부 계란탕은 마치라면 국물처럼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냅니다. 다른 조미료 없이 점심에 우려낸 채소와 고기, 그리고 양념의 맛이 응축되어 만들어낸 자연의 맛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든든한 고단백 식사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는 것,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가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최고의 건강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일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의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물의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퍽퍽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이어트가 괴로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샤브샤브 다이어트입니다. 샤브샤브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단이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건강하고 맛있는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깊은 맛의 기초를 다져줄 채소들을 냄비에 담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 달큰한 배추와 양파를 넣고 푹 끓여 채소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맛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첫째, 일본식 쯔유를 넣어 감칠맛의 기본을 잡아줍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해도 좋지만 쯔유는 특유의 달콤 짭짤한 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구수한 맛을 더하고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미소된장을 한 스푼 풀어줍니다. 셋째, 베트남 푸꾸옥에서 온 후추 소금처럼 특색 있는 소금으로 간의 중심을 맞춥니다. 알갱이가 굵은 천연 소금은 정제염과 다른 깊은 짠맛을 선사합니다. 넷째, 향신료로 맛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알싸함을,
고춧가루는 은은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맛술을 살짝 넣어 남은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다섯째, 깊이를 더하는 비장의 무기, 국간장과 천연 조미료입니다. 국간장 아주 약간은 국물 맛의 깊이를 더해주고 홍합이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말려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는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러운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풍미를 더하는 피쉬소스를 살짝 추가하면 평범한 샤브샤브 국물이 아닌 여러 겹의 맛이 쌓인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에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듬뿍 넣고 지방이 거의 없는 무항생제 대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데쳐 먹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함께 먹으니 소화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3부, 맛의 활용점정, 스키야키풍 특제 소스 건강한 샤브샤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제 소스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일본 스키야키 스타일의 소스는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본식 소스 1. 5스푼에 물 1스푼을 넣어 염도를 조절합니다. 맛술을 눈대중으로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알싸한 맛을 사랑한다면 생와사비를 취향껏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분리해서 소스에 넣어줍니다. 흰자는 남겨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를 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만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건강을 향한 여정 그녀의 하루는 이 샤브샤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순환합니다. 점심에 끓여 먹고 남은 육수는 저녁 식사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점심 소스를 만들고 남은 계란 흰자 2개에 전란 1개를 더하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남은 육수에 넣고 끓여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두부 계란탕은 마치라면 국물처럼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냅니다. 다른 조미료 없이 점심에 우려낸 채소와 고기, 그리고 양념의 맛이 응축되어 만들어낸 자연의 맛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든든한 고단백 식사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는 것,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가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최고의 건강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에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맹물의 삶은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상상만 해도 퍽퍽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이어트가 괴로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샤브샤브 다이어트입니다. 샤브샤브는 그녀의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식단이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았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건강하고 맛있는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먼저
깊은 맛의 기초를 다져줄 채소들을 냄비에 담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무, 달큰한 배추와 양파를 넣고 푹 끓여 채소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맛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첫째, 일본식 쯔유를 넣어 감칠맛의 기본을 잡아줍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해도 좋지만 쯔유는 특유의 달콤 짭짤한 맛으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둘째, 구수한 맛을 더하고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미소된장을 한 스푼 풀어줍니다. 셋째, 베트남 푸꾸옥에서 온 후추 소금처럼 특색 있는 소금으로 간의 중심을 맞춥니다. 알갱이가 굵은 천연 소금은 정제염과 다른 깊은 짠맛을 선사합니다. 넷째, 향신료로 맛에 다채로움을 더합니다.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알싸함을, 고춧가루는 은은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맛술을 살짝 넣어 남은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다섯째, 깊이를 더하는 비장의 무기, 국간장과 천연 조미료입니다. 국간장 아주 약간은 국물 맛의 깊이를 더해주고 홍합이나 게 같은 해산물을 말려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는 인공적인 맛 없이 자연스러운 바다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풍미를 더하는 피시 소스를 살짝 추가하면 평범한 샤브샤브 국물이 아닌 여러 겹의 맛이 쌓인 특별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에 신선한 버섯과 채소를 듬뿍 넣고 지방이 거의 없는 무항생제 대패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살짝 데쳐 먹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함께 먹으니 소화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3부, 맛의 활용점정, 스키야키풍 특제 소스 건강한 샤브샤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제 소스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일본 스키야키 스타일의 소스는 다이어트 식단의 즐거움을 더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본식 소스 1. 5스푼에 물 1스푼을 넣어 염도를 조절합니다. 맛술을 눈대중으로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알싸한 맛을 사랑한다면 생와사비를 취향껏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주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분리해서 소스에 넣어줍니다. 흰자는 남겨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인 특제 소스가 완성됩니다.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를 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만큼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부, 지속 가능한 건강을 향한 여정 그녀의 하루는 이 샤브샤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순환합니다. 점심에 끓여 먹고 남은 육수는 저녁 식사를 위한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점심 소스를 만들고 남은 계란 흰자 2개에 전란 1개를 더하고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어 남은 육수에 넣고 끓여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만든 두부 계란탕은 마치라면 국물처럼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냅니다. 다른 조미료 없이 점심에 우려낸 채소와 고기, 그리고 양념의 맛이 응축되어 만들어낸 자연의 맛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든든한 고단백 식사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스스로를 느끼는 것, 복잡했던 하루를 뒤로하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가의 진짜 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여정입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최고의 건강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몸매를 꿈꾸며 고강도 운동에 매달리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의지력과 고통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이 처음부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갑상선 문제라는 예기치 않은 건강의 적신호를 마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운동과 식단,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건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건강한 삶을 향한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일부 몸의 신호, 그리고 운동 철학에 전한 모든 것의 시작은 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굴의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한때 꽉 끼었던 레깅스에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처럼 무작정 몸을 몰아붙여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갑상선 기능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더 이상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클 것이라 믿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야만, 근육이 비명을 질러야만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거친 불길로 음식을 태우는 대신 은은한 불로 속까지 깊게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요가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스스로의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요가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23kg대까지 떨어졌던 근육량은 요가와 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며 다시 25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낮은 강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부, 식탁 위의 혁명, 샤브샤브 다이어트 운동 철학의 변화는 식단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물에 삶거나 데친 고기를 드세요. 기름에 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물질과 높은 칼로리를 피하고 소화가 편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였습니다.